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예시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긴 공포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얼마 전 오랜 주말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장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낼 생각에 모두들 들떠 있었죠. 그런데 이 여행은 우리가 꿈꾸었던 평화로운 휴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착한 산장은 예상보다 더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GPS는 몇 번이나 경고를 냈고 인터넷 연결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나름대로 친구들과 함께 즐길 생각에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산장은 오래된 목재로 지어진 2층 건물로 관리인이 잠깐 들러 열쇠를 주고 가면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여행의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간단한 바베큐 파티를 열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분위기도 좋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하더니 산에서 들려온다는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동물이겠거니 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변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쳐다보며 신경이 곤두섰지만 애써 무시하며 저녁을 마쳤습니다. 밤이 깊어 숙소로 돌아와서는 각자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잠을 청하려는 순간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낡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창문 쪽을 봤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몽사몽한 상태로 창문을 닫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모두 자기 방의 창 밖에서 그 낮고 흐릿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점점 불안한 마음으로 산장 주변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것은 찾을 수 없었죠. 대신 오래전에 이 산장에서 어떤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는 현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후로 이 산장은 별로 인기가 없는 장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방에 모여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피로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또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 갇혔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잠에서 깨어나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꿈을 꾼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아침 일찍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산장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누리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후로도 한동안은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토록 선명하게 들렸던 목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듯한 그 울음은 지금도 간혹 꿈속에서 그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 산장과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아마도 그곳엔 정말로 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 흔히 말하는 공포썰이 유행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실제로 겪은 일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기도 하지요. 이제 하나의 공포썰을 길게 전개해보겠습니다.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만나서 심야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폐가였다. 그 집은 몇 년 전 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로 아무도 살지 않는 상태였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우리를 더욱 그곳으로 끌어들였지. 밤 11시쯤 우리는 집 앞에 도착했다. 가로등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주변은 완전히 어두웠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찌릿한 한기가 느껴졌다. 친구들 중 한 명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앞을 비췄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은 오래되고 녹슨 상태였지만 열려 있었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벽지들이 찢어진 채로 남아 있었고 바닥은 기이한 소리를 내며 삐걱거렸다. 그 집의 거실에 도착하자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여 앉아 각자가 가져온 음료와 간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제안했다. 우리 이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게 없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제안을 찬성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집을 탐색하기로 했고 첫 번째로 2층의 방들을 보기로 했다. 계단을 올라가자 한 방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방에 들어가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방에 들어서자 구석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장난을 치듯 인형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인형의 눈이 천천히 우리 쪽으로 움직였다. 모두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바깥 복도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을 텐데 발자국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뭔가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귀신이야 라고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급히 밖으로 나갔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기 위해 앞마당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차 주변에 오리무중한 안개가 끼어 있었다. 도대체 안개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엔진을 켰다. 그러나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차의 라디오가 스스로 켜지면서 기괴한 노이즈가 흘러나왔다. 그 상태로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내 친구가 차창 밖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흰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린 모두 압도적인 공포에 휩싸였다. 친구 중 한 명이 냅다 발악하며 차에서 기어내렸고 급하게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서야 차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침묵 그 자체였다.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믿을 수 없었고 두려움만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그날 일어난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집은 사람들이 찾곤 했지만 우리처럼 실제로 무언가를 경험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우리는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날 밤이 그냥 어두운 꿈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기억 속에 그 여름밤의 한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 지훈의 경험담이다. 지훈은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동안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여러 명이 함께 할 예정이었으나 막상 출발 당일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훈과 그의 단짝 친구 2명만 떠나게 되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을까? 아슬아슬한 산길 끝에 도착한 마을은 정말 한적했다. 시골 마을 특유의 정취가 깃든 그곳에서 그들은 한적한 민박집을 빌려 며칠간 머물며 자연을 즐기기로 했다. 민박집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고 그들은 할머니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방으로 들어갔다. 첫날 밤 세 친구는 밀린 이야기를 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런데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란 친구들은 일어나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에 들려 했으나 그때 또다시 두드림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더 크고 거친 소리였다. 지훈은 과감히 문을 확 열어젖혔다. 밖은 어두운 분이었고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괜히 찜찜한 마음의 세 친구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애써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 그들은 근처 산을 등반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산길을 물어보니 할머니께서는 깊은 산중턱에 오래된 폐허가 있는데 그곳은 가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왜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무겁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거긴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란다. 호기심이 발동한 지훈과 친구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폐허를 찾아 나섰다. 숲길은 점점 울창해졌고 드디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신사였다. 신사에는 목조로 된
신주의 집이 있었고 마치 세월에 깎인 듯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갑작스런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급작스러운 소나기에 그들은 잠시 그곳에서 비를 피하기로 했다. 신사 입구에 서니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빗줄기 탓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발을 들였다.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의 사람들은 모두 눈이 지워져 있었다. 이 이상한 광경에 친구들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다른 방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그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장소에 얼어버렸다. 방문이 삐걱 열리며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이 없었고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세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신사를 뛰쳐나왔고 정신없이 산길을 달렸다. 멀리서 또 한 번의 천둥 소리가 그들을 뒤쫓았다. 겨우 민박집에 도착한 그들은 할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부적을 그들에게 건네며 이번 밤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다. 그날 밤 세 친구는 할머니 방에서 촛불을 밝혀놓고 서로를 지켰다. 귀신과의 대면은 섬뜩한 일이었지만 어딘가 안심이 되는 느낌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그들은 인사를 하고 마을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뒤를 돌아보며 말없이 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은 여전히 수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이 이야기는 그 후로도 한동안 지훈과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강원도 산골의 신사는 그들 인생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남게 되었다.